서울 강남의 한 비공개 회의실. 지난주 목요일 오후 8시 47분 신세계 본사 12층에서는 예정에 없던 긴급 임원회의가 열렸다. 그 자리에서 정용진 부회장은 단 한마디로 분위기를 뒤집었다. 메인 아티스트는 이찬원으로 간다. 짧은 문장이었다. 그러나 그 한 문장으로 쥐안비 50억 원 규모의 와인 프로젝트 소가 순식간에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됐다. 회의록은 철저히 비밀로 분류됐지만 며칠 뒤 내부 직원의 폭로로 그 내용이 외부에 흘러나왔다. 그리고 지금 업계 전체가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회의록에 따르면 원래 이 프로젝트는 프랑스 현지 와이너리와의 협업을 전제로 한 럭셔리 와인 브랜드 론칭이었다. 메인 모델로는 글로벌 패션계 인플루언서가 거론되고 있었고 이미 계약 초안까지 작성된 상태였다. 그러나 정용진 부회장은 보고서를 단 몇 장 넘겨본 뒤 돌연 이찬원으로 바꿔라고 말했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이찬원이란요? 트로트 가수 아닙니까? 한 임원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러자 정 부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히 말했다. 요즘 대중이 원하는 건 겉멋이 아니라 진정성이다. 와인은 감정의 언어다. 이찬원은 그 언어를 말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 말 한마디에 8개월 동안 진행된 브랜딩 전략이 완전히 무너졌다. 광고팀은 비상소집됐고 해외 협력사는 계약 재검토에 들어갔다. 한밤중에 받은 메신저 지시 한 줄이 우리 1년 계획을 갈아엎었다. 고 당시 참석한 관계자는 전했다. 유출된 회의록 일부에는 정용진 부회장이 이찬원 카드를 꺼내들기 전부터 이미 누군가와 비공식 통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임원은 이렇게 증언했다. 회의 시작 30분 전 부회장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돌아오신 직후에 표정이 확 바뀌었죠. 그리고 바로 이찬원으로 간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통화의 상대가 누구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찬원 측과 사전에 조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퍼지고 있다. 특히 정 부회장이 언급한 진정성이라는 단어는 이찬원의 팬덤이 가장 강조해온 핵심 이미지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에 대해 신세계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한 직원은 이미 지난달부터 이찬원 관련 홍보 이미지 파일이 내부 서버에 올라와 있었다고 폭로했다.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정교했어요. 누군가 위에서 미리 준비해 놓은 시나리오 같았죠. 신세계 와인 프로젝트는 단순한 마케팅 캠페인이 아니었다. 그 배경에는 정용진 부회장이 편히 젊은 감성으로 럭셔리를 재해석한다는 철학이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임원들은 정 부회장이 예술가적 감성에 너무 몰입하고 있다고 우려해왔다. 이번 2,000원 카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트로트라는 전통적 장르와 와인이라는 서구적 상징을 결합함으로써 세대와 문화의 경계를 허문다는 메시지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반발도 거세다. 특히 마케팅 부서 한 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와인을 예술로 팔려는 게 아니라 상품으로 팔아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가 회사를 움직이죠. 이번 결정은 너무 감정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기자에게 전달된 녹취 파일에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하지만 부회장님이 정했다면 따를 수밖에요. 라는 체념이 담겨 있었다. 회의록 유출 이후 신세계 본사는 혼란에 빠졌다. 일부 직원들은 유출자 색출을 위한 내부 조사가 시작됐다고 주장했고 사내 메신저에는 이찬원과 와인이라는 단어가 금지 검색어로 지정됐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하지만 외부 반응은 정반대였다. 이찬원 팬 커뮤니티에서는 드디어 시대가 변하고 있다. 이찬원이 와인이라니 감동 그 자체라며 환호했고 SNS에서는 이찬원 신세계 프로젝트 해시태그가 폭발적인 속도로 퍼졌다. 누가 뭐래도 대중은 진심을 알아본다. 한 네티즌의 댓글이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그렇다면 이 폭로를 흘린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까지는 프로젝트 실무진 중 한 명이 내부 불만으로 인해 자료를 외부로 전송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도된 유출일 수도 있다는 음모론도 제기된다. 즉 정용진 부회장 자신이 여론을 시험하기 위해 일부 정보를 흘렸다는 것이다.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다.
정용진은 왜, 그리고 언제부터 2,000원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는가? 익명의 한 광고 대행사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지난 여름 신세계 측으로부터 따뜻함과 진정성을 중심으로 한 아티스트 콜라보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름은 비공개였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2,000원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이번 정격 지시는 즉흥적 판단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움직임이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회의실에서 터져 나온 그 짧은 문장 메인 아티스트는 2,000원으로 간다. 그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각본의 마지막 대사였을지도 모른다. 11월 초부터 신세계 내부 보안팀은 유출 경로 추적 전담팀을 꾸렸다. 본사 서버 로그 사내 메신저 기록, 심지어 일부 직원의 노트북까지 조사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출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분위기는 살벌했다. 한 직원은 기자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다. 이제는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옆자리 동료가 스파이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모두가 조용히 하지만 두려움 속에 일하고 있습니다. 보안팀은 유출 시점을 10월 31일 오후 10시로 특정했다. 그날 밤 회의록 일부 파일이 외부 클라우드로 전송된 흔적이 남아 있었다. 파일명은 단순히 와인맛 메인 에이독, 그 평범한 이름 뒤에 150억 원짜리 비밀이 숨어 있었다. 11월 6일 정용진 부회장은 극히 이례적으로 직접 보안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이번 일은 단순한 내부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이건 조직의 신뢰 문제다. 회의록 하나가 아니라 신세계 전체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 그날 회의는 새벽 1시가 넘어 끝났다. 그리고 다음날 몇몇 중간 간부가 돌연 자리에서 해임됐다. 이유는 업무 기밀 관리 부주의. 하지만 내부에서는 다르게 해석했다. 부회장의 결정을 반대했던 인사들이 표적이 된 것이라는 이야기다. 누구도 그날 이후로 정 부회장 앞에서 2,000원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했다. 익명 직원 B. 2,000원 측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스케줄에서 이상한 변화가 포착됐다. 지난주 한남동의 고급 와인바에서 2,000원이 포착되었다는 목격담이 SNS에 퍼졌다. 촬영팀이 함께 있었다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언까지 이어졌다. 이에 팬들은 이미 프로젝트가 비밀리에 진행 중인 것 아니냐며 들끓었다. 음악계 한 관계자는 익명으로 말했다. 2,000원은 감정선이 섬세한 아티스트입니다. 와인이라는 매개로 감정을 표현하려는 시도가 회사의 이미지와 맞물린다면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브랜드의 얼굴이 될 수 있죠. 즉, 이미 촬영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회의록 유출 사건 이후 내부 인사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완전히 갈렸다. 하나는 정 부회장의 감성 경영이 브랜드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 다른 하나는 감정이 이성보다 앞서면 기업은 길을 잃는다는 냉소적 반응이다. 특히 한 임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용진이라는 인물은 단순한 경영자가 아닙니다. 그는 브랜드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다루죠. 하지만 예술은 실험일 수 있어도 경영은 결과로 평가받습니다. 이 말은 회의실을 가로지른 묘한 침묵으로 이어졌다.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지만 부정하지도 않았다. 보안 조사에서 흥미로운 정황이 하나 포착됐다. 유출된 파일이 전송된 IP는 이미 사직한 전 직원의 자택 와이파이에서 확인된 것이다. 그는 9월 말 조직의 비합리적 구조를 비판하며 퇴사한 인물이었다. 일부에서는 그가 마지막 선물로 회의록을 흘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지만 그가 단독으로 접근할 수 없는 보안 등급의 자료였다는 점에서 내부 공모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다. 누군가 그에게 문을 열어준 겁니다. 익명 관계자 C. 그 문이 단 한 번 열렸지만 그 틈으로 150억짜리 프로젝트가 세상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현재 신세계는 유출자 색출 완료 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 밝혔지만 정작 내부에서는 또 다른 파일이 흘러나올 것이란 소문이 무성하다. 그 파일에는 정 부회장의 추가 지시와 새로운 예술 협업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유출이 아니라 새로운 브랜드 혁명으로의 전초전일까? 아니면 권력과 이미지의 충돌이 낳은 비극일까? 우리는 지금 한 잔의 와인 속에 숨겨진 거대한 스토리를 보고 있습니다.
문화평론가 박현우.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2,000원 프로젝트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답이 밝혀지는 순간 이번 사건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한국 유통업계의 서사가 다시 쓰이는 순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기록을 또다시 몰래 복사하고 있을지 모른다.